안녕하세요. 저를 액바지로 쓰려고 한 시댁 식구들에게 왕소금 뿌리고 초토화 만들어 놓은 속 시원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쪽팔려서 차마 못했지만 익명이니까 한번 얘기해도 되겠죠? 저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저는 제가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저를 홀로 키우시다가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재혼하셨죠. 새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새어머니 덕분에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었고 하마터면 포기할 뻔한 대학교에도 갈 수 있었죠.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저는 졸업 후 병원에 취직했지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는 의사분이 3분 계셨는데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었고 박 선생님만 아직 미혼이었지요. 호감가는 얼굴에 자상한 성격을 가진 박 선생님은 환자들한테도 간호사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일을 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새어머니에게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시다는 거였죠.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박 선생님한테 달려가 밑도 끝도 없이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랐었는지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으네요. 다행히 박 선생님은 저희 다급한 마음을 이해해 주셨는지 주변에 아는 의사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 아버지가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그 일을 계기로 저와 박 선생님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지 3개월쯤 됐을 무렵 박 선생님이 저에게 청혼을 해왔어요. 저도 박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지요. 그건 바로 집안 차이였어요.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자일 뿐이지만 박 선생님은 병원장의 아들이었으니 누가 봐도 제가 많이 처지는 상황이었죠. 옛말에 원래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 잘 산다고 하잖아요. 양가 부모님이 만나신 날 저희 새어머니가 저에게 기죽지 말라고 하시면서 먼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 혼수랑 예물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시냐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다 해줄 능력이 안 된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되실 분께서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영을 가진 따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저희는 그런 건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몸만 시집가게 된 거예요. 신데렐라가 따로 없었지요. 다만 시어머니가 몸이 매우 약하셨기 때문에 저희에게 당분간은 합가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시는 아주머니도 따로 계셨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남편은 고단했는지 불도 안 끄고 잠에 들었더라고요. 저도 잠을 자려고 전기 스위치를 끄려는데 스위치가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불이 꺼지지가 않았어요. 고장이 났나 싶어서 이리저리 살펴보다 안 되겠어서 거실로 나갔지요. 그때 시간이 이미 밤 11시 반이고 거실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는데 거실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자는 남편을 깨우니 남편이 투덜거리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자기야, 거실이고 방이고 전기 스위치가 안 되는 건지 불이 안 꺼져. 그러자 남편이 일부러 이 집은 불이 안 꺼지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모두 어두운 것을 싫어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밤에 잠은 어떻게 자냐고 묻자 잠깐 기다리라더니 서랍에서 안대를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일단은 너무 피곤하기도 해서 그러려니 하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으로 나갔는데 시어머니께서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부축해드리려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면서 빨리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으로 모시고 가침대에 눕혀드리니 강 박사를 부르라고 하시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자 강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인터폰으로 강 박사의 모습을 보고 순간 당황했지요. 주치의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지긋해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고운 색동저고리, 한복을 입고 쪽진 머리를 하고 나타났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면서 아주 잘 골라왔구만 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좀 이상하고 좋지 않았지만
일단은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강 박사라는 사람을 안내했지요. 강 박사는 시어머니의 양손을 잡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주문 같은 걸 계속 외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괴로워하시면서도 그 강 박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셨어요. 마치 강 박사만이 시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듯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거나 힘이 드실 때면 늘 강 박사를 찾으시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고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친정을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또 갑자기 앓는 소리를 내시면서 쓰러지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그럼 자기는 집에서 어머님 돌봐드려 나 혼자라도 갔다 올게 라고 말하자. 그러자 시어머니는 노기가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막 결혼한 색시가 제사 같은 데를 다니면 얼마나 부정적인 기가 많이 달라붙어 오는지 아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친정 어머니 제사인데 부정적인 기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지요. 무엇보다 그동안 항상 인자하시고 자상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결국 저는 그날 친정에 가지 못했지요. 남편이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했고 친정아버지와 새어머니도 이해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점점 더 제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예민하게 반응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를 가느냐 물으시면서 부정탄다는 말을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날 중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을 덜덜 떠시며 거실 한쪽 구석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어머니가 과일 그릇을 엎어버리시고는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놀란 시아버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곤 바로 강 박사에게 연락하셨어요. 저는 다들 제정신이냐며 병원으로 모시자 하니까 시어머니께서 아니라며 다 소용없다며 흐느껴 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곧이어 강 박사가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이럴 때가 아니라고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재차 이야기했지요. 그러자 강 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제게 며느님, 이거는 그래서 낫는 병이 아닐세 라고 하니 남편이 불공도 드리고 굿도 했지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몇 따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불공이며 굿이며 그때 처음 들은 거였지요. 강 박사는 저를 바라보며 순수하고 맑은 영을 가진 며느님이 내린 굿을 받으면 시어머니가 씻은 듯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이만큼 살게 해줬는데 이 정도 효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얼떨결에 그러겠노라 했지요. 하지만 밤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1층에 있는 시부모님 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노크를 하려던 순간 보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문 사이로 저를 뺀 시부모님과 남편의 대화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셋은 누가 들을까 무서운지 조심조심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 거봐요. 우리 집사람은 해준다고 했잖아. 병원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물렀는지 내가 제대로 골라왔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러게 애가 같아부터 따지지도 않네. 내가 그동안 부정 탈까봐 아주 단속하느라 고생했어. 걔 내린 굿 받고 나면 이혼해라. 알겠지? 귀신 보는 사람이랑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쳐 전부 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듣자 하니 시어머니는 자신기 귀신을 본다고 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귀신들을 안 보려면 대신 귀신 볼 사람을 찾아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말 그대로 저를 액바지로 쓰시려고 남편과 결혼시키신 거였죠. 그리고 저를 액바지로 쓰고 나면 남편에게서 빼내버릴 생각인 거고요. 저는 내림굿이고 나발이고 어떻게든 그 전에 이혼해서 이 무서운 집구석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데렐라가 아니라
제사상의 제물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제가 일어나자마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한시라도 빨리 내림굿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어머님은 빨리 건강해져서 너랑 모녀지간처럼 쇼핑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싶다고 입에 침도 안 바르시고 거짓말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방긋 웃으며 일단 내림굿 받기 전에 친정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했지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역시나 저에게 친정은 뭐하러 가냐며 큰일 앞두고 싸돌아다니면 부정탄다고 저를 막으시더군요. 하지만 그 검은 속내를 다 알아버린 제가 더 이상 뭐가 두렵고 무서워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겠어요? 저도 이번에는 강하게 나갔지요. 벌써 부모님 못 뵌 지가 몇 달이라고 집에 가서 점심만 같이 먹고 오겠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눈치였지만 제가 혹시나 내림굿 안 받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하셨는지 불편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만 먹고 오겠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술 한 병과 생전에 친정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간식도 챙겨서 모처럼 친정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지요. 그리고 오는 길에 친정에 들려서 친정아버지와 새어머니를 모시고 맛있는 저녁도 먹었어요. 술도 한잔하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 9시쯤 되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큰일 앞두고 저렇게 몸을 마음대로 굴린다는 표현을 하시면서요. 제가 어디서 남자랑 뭐라고 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어머님, 말 조심하세요. 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라고 말하고는 방에 들어왔어요. 남편도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제 앞에서 안절부절하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역풍 불러올까? 조심하는 눈치랄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를 한복 한 벌을 시어머니가 챙겨주시면서 갈아입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내림굿을 받으러 가자면서 말이죠. 저는 이제서야 생각났다는 듯이 시어머니께 어제 저 돌아가신 친정어머니한테 다녀왔어요 하고 말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경기하듯 너는 내가 그렇게 몸조심하라고 부정탄다고 경고를 했는데 기어이 재수없게 거길 다녀왔냐? 며칠을 떠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어서 저는 부엌으로 뛰어가 오래 김장할 때 쓰고 남은 굵은 소금을 양푼에 한 바가지 퍼왔어요. 그리고는 입고 있던 가디건 주머니에 팥도 한 주먹 담아왔지요. 거실 한복판에서 저를 향해 연신 손가락질하며 뭐라 떠드는 시어머니 면전에다가 소금을 그냥 후드려 갈겨버렸어요. 소금을 뿌리며 귀신아 저리 물러거라 라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며 말이죠. 그러자 남편이 제 뺨이라도 때릴 기세더라고요.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오는 남편한테는 팥을 던지며 잡기야 떨어져라 라고 연신 소리를 질렀지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무슨 미친년 보듯이 쳐다보더라고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를 무슨 제물로 점찍고 그동안 언제 제사상에 올릴까 생각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괘씸했지만 이렇게 내 손으로 소금 뿌리고 팥 뿌리고 하니까 신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년 마냥 시어머니 팔짱을 끼고 어머니 제가 앞으로 효도할게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가 몸을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이게 다 뭐야? 라고 하며 집안을 둘러봤지요. 그 두 사람은 정말로 귀신이라도 본 것 마냥 허겁지겁 헐레벌떡 현관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더니 지금 이틀째인데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웃기죠?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요. 일단은 이제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하려고요.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이겨서 위자료 왕창 받고 평범하지만 마음 편한 제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